폴더폰 시장의 판매량이 1000만 대에 육박할 수 있었던 것은 폴드3와 플립3의 가격이 무려 20% 정도 낮아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시장 영업 환경의 악화 속에서 가격 동결이 이루어지느냐가 폴더폰 대중화 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첫 갤럭시 언팩 행사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2년 8월 10일 오후 10시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언폴드 유어 월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언팩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려 2년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생중계가 되는 건 기존과 동일하지만 미국 뉴욕에서 간담회와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는 게 눈길을 끄는 부분이죠. 이날 발표가 유력한 신제품은 갤럭시 Z 폴드 4와 갤럭시 Z 플립 4로 구성된 폴더폰 2종을 필두로 갤럭시 워치 5 시리즈,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행사 구성은 상당히 풍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역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준 GOS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갤럭시 언팩에 사활을 걸었을 거라고 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이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이 갤럭시 언팩에 앞서 사내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폴더폰에 대한 자평,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최초의 폴더폰을 출시하며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난해 전세계 폴더폰 출하량은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00만 대에 육박했고 폴더폰이 빠른 속도로 대세로 거듭나며 진정한 대중화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궁극의 멀티태스킹 제품인 Z 폴드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Z 플립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고 싶다. 최근 폴더폰이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과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니까요. 갤럭시 폴드가 출시된 지 4년째가 된 지금까지 애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여전히 비주류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세, 대중화라는 미사여구를 붙이는 건 이에 대한 결핍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파트너사와의 협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직 계열화를 활용한 기술적인 우위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기반한 효용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폴더블 대중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발송으로 인해 D-Day가 확정되면서 차기 폴더폰 발표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례를 미뤄볼 때 언팩 행사가 끝난 후 곧바로 사전 예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 개통은 8월 19일 전후, 일반 판매는 8월 26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일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Z 폴드 4에 대한 유출 정보 3가지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첫 번째, 폼팩터 변경입니다. 91 모바일을 통해 갤럭시 Z 폴드 4로 추정되는 미공개 제품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유출되었는데 전체적인 완성도를 볼 때 언론 보도용 자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 골드, 그린 3가지 색상 옵션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 루머를 통해 등장한 신규 색상인 버건디 레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저 비티크의 생각으로는 크게 2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드랍이 된 색상이었거나 삼성닷컴 전용 색상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작보다 힌지 부분의 두께가 얇아지고 디스플레이 화면비가 좌우로 약간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테크 요정 비티크에서 접힌 상태의 커버 디스플레이로 키보드 입력 시 오타가 많이 나고 상대방 연락처와 같은 일부 정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 앱을 실행할 때 불편한 사용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갤럭시 Z 폴드 4 폼팩터 변경을 통해 이런 부분을 개선하게 된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꾀한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개선입니다. 갤럭시 Z 폴드 4와 같은 접히는 구조의 폴더블폰은 힌지를 중심으로 2개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출된 루머에 따르면 좌측에 2200mAh, 우측에 2268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4270mAh 크기의 배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스펙표에 표기되는 규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4400mAh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작 갤럭시 Z 폴드 3와 동일한 용량인데 수치적으로 보면 아쉬움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전작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제넌 플러스 1세대는 전력 소비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실제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세 번째, 무게 감량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을 통해 갤럭시 Z 폴드 4가 역대급으로 가벼워질 것이라는 루머를 전달해 드린 바
바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갤럭시 Z 폴드 4의 무게는 하웨이 메이트 XS2보다 가벼운 254g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또다시 말바꾸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폴드 4는 263g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71g이었던 폴드 3에 비해 8g 정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나 삼성의 바타입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갤럭시 S22 울트라의 무게가 228g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휴대성 관점에서 보면 정통 폴더블폰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4 최초 탑재가 앙성해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루머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한계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해버린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테라 용량 옵션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같은 일부 시장에 한해 1테라 스토리지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IT 팁스터 에반 블라스의 주장에 따르면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옵션으로만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역과 색상 그리고 에디션에 따라 차이를 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작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S펜 보관 슬롯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에 노트 시리즈처럼 S펜 슬롯이 내장되면서 갤럭시 Z 폴드 4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샘플에는 결국 빠지게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전작과 마찬가지로 S펜 수납 케이스를 장착해야 노트 수준의 S펜 활용성을 보여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 타입의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센서가 대중화되었지만 아직 폴더블4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처럼 커버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 모두 지문인식 기능을 갖춘다는 루머가 떠돌았지만 현 시점에서 좋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결국 전작과 마찬가지로 측면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3년 동안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모바일 AP와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 4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노태문 사장이 목표로 내건 폴더블폰 대중화의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갤럭시 S22 플러스 수준으로 카메라 기능이 개선되어 전작보다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삼성 파운더리가 아닌 TSMC가 위탁 설계한 퀄컴 스냅드래곤 플러스 1세대를 탑재해 한층 더 빠르고 안정적인 처리 속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게임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했을 때 과연 GOS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냐 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발열 제어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면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폴더블폰 시장의 판매량이 1000만 대에 육박할 수 있었던 것은 폴드3와 플립3의 가격이 무려 20% 정도 낮아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시장 영업 환경의 악화 속에서 가격 동결이 이루어지느냐가 폴더블폰 대중화 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폰 아레나와 같은 외신에서는 폴드4와 플립4의 가격이 전작보다 소폭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GOS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고가가 다시 높아지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을 포기해서라도 가격 동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흥행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